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정철의 송미인곡, 자, 조선 정기가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작품을 가지고 우리 또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게. 자, 이 작품도 일단은 가사라고 하는 갈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표기상이나 내지는 분량상에 너희들한테 부담스러운 영역이 많을 건데, 자, 우리가 교원가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또 가사라고 하는 것도 또 못할 만한 작품이 아니거든. 뭐 작품의 분량이 비록 좀 길긴 하지만, 자, 너희들이 뭐 못해낼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가 보충 설명할 거고, 자,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좀 챙겨간다라고 생각하고, 자, 부담 갖지 말되 하나하나 집중해서 어떤 내용 지점들을 좀 연결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자, 여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우리가 제목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자, 일단 이 제목에서 얻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자, 없다고 실망할 이유는 없는 거야. 자, 그건 내용에서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보충적인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속미인곡이라고 하는 제목은 원래는 속 3위인곡이야. 자, 3위인곡의 속편이다라는 말인데, 자, 이것의 보충 설명으로는 일단 사라는 말 자체는 자, 생각하다는 의미인 건데, 요 미인이라는 말이 원래 예쁜 여자를 미인이라고 하잖아. 자, 근데 중국의 어떤 모 시인이 자기 시에다가 임금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렇게 미인에다가 빗대서 표현한 작품이 하나 있었어. 자, 그랬는데 이 정철이 그 사람의 작품을 읽고 나서 그 발상을 그대로 자기 작품에다 녹여서, 자, 그렇게 지금 이 작품을 쓴 거야. 그래서 원래는 3위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님을 생각하는, 임금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 자, 그것에 워낙 히트를 쳐서 그 다음 작품의 속편이 나왔는데, 그 속편이 송미인곡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그러면 님을 생각하는 노래. 자, 이 정도인데 뭐 읽어낼 수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작품에서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 작품이 전작인 3위인곡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 이 전작인 3위인곡은 한 명의 화자가 자신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거기서부터 느끼는 정서와 태도를 독백의 형식을 통해서 취하고 있는데, 자, 그의 반면에서 이 작품은 좀 두 명의 화자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편의상 감려, 을려라고 부르는 두 명의 화자를 설정해 놓고 나서 그 화자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근데 너희가 눈으로 지금 봐서 알겠지만 어떤 대화의 표지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있지 않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건데, 자, 그와 관련해서 너희들한테 보충 설명해가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자,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물어 가는 날 누굴 보러 가는 거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편의상 감려라고 부르는 이 감려의 질문이야. 자, 감려가 질문하는 어떤 이 측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그 답변을 하는 사람이 내용상 중요한 을려야. 자, 아직 등장하진 않았고 이제 곧 등장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이 감려가 질문을 했고, 자, 을려는 질문을 받았으니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 감려라고 하는 화자는 어떤 맥락에서 너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지금 중심하자는 을려고 을려의 이야기를 유도하는 기능, 이끌어내는 기능. 자, 요렇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자라고 보면 돼. 자, 감려라고 하는 화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어떤 화자라고 보면 되고,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를 이루는 그런 측면은 을려라고 하는 화자.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저기 가는 저 각시가 어서 본 듯하대. 자, 그러니까 인연이 있다는 얘기지. 처음 보는 게 아니란 얘기고, 자, 천상의 백옥경에 있었다는 것도 알았어, 을려가. 자, 근데 거기서 왜 거기 있다가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누굴 보러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자, 그랬더니 너로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 자, 그럼 너구나 라는 말은 이 둘이 서로 아는 사이란 얘기지. 적어도 모르는 사이는 아니란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너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이 갑에게 지금 답변을 하는 거니까 갑이 될 거고, 너구나. 자,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는 말이거든. 자, 사설이라는 건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봐서 알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야. 을려의 답변인 거야. 자, 그러면 감려가 질문을 했고 을려가 지금 답변을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찬찬히 읽어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을려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하는 부분인데, 자, 내 얼굴과 내 거동이, 자, 님 괴함즉 하다마는 이라고 돼 있어. 자, 얼굴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 교원가 수업할 때도 한번 했었지만, 이건 모습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지금하고 좀 다르게 지금은 의미가 좀 좁아진 거지만, 그때는 이 당시의 어떤 얼굴은 모습 전체를 얘기하는 것. 자, 내 모습과 내 행동들이 님 괴함즉 하다마는, 자, 괴다라는 말도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여러 번 되풀이 되는데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님이 사랑해줌즉 하다마는 이란 말이거든. 자, 내 모습이나 내 행동이 님이 사랑해줌즉 하다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자, 너로구나 라고 여겼을 때, 그러면 너로구나 라는 말은, 아, 내가 사랑해줄 아이가 너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야. 그럼 사랑해주겠다는 얘기지, 님이. 자, 그래서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셨는데, 나도 님을 믿었고, 자,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신다고 하니 나도 님을 믿었고, 군 뜻이 전혀 없었어. 다른 뜻 전혀 없었고, 자, 그래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어. 자, 이래 교태라는 말은
그냥 어떤 아양 떤다 내지는 애교 부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나도 님을 믿고 전혀 다른 뜻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 아양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고 그랬나 봐. 자 그랬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이렇게 달라지셨냐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나를 반겨주시는 님의 어떤 태도가 지금 변화가 된 거거든. 자, 태도의 변화가 생겼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지? 내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미안해. 한 글자가 빠졌어.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자, 누워서도 일어나서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본 거야. 왜 이렇게 달라지셨을까? 나를 반겨주는 그 얼굴빛, 낯빛이 왜 그렇게 달라지셨을까? 생각해 보니, 자, 내 몸에 지었던 죄가 매같이 쌓여져 있었대. 자, 매라고 하는 건 산인데,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가 있고 그 죄가 산같이 쌓여져 있다고 느껴진 거야. 자, 그러면 이 전반부의 앞부분에 뭐 이래야 교태를 구렸던 이 부분, 뭐 아양 부리고 애교 부렸던 이 부분을 내 몸에 지었던 죄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가 더 있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든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 나에게 죄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할 수가 없고 사람을 탓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서 이거 보면, 자, 서로 풀어 헤아려 보니, 자, 서러워하며 풀어 헤아려 보니, 다시 생각해 보니 꼭 조물주의 탓이로다. 조물주 탓 같은 느낌도 들어.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탓할 수 없는, 그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자, 전반부에서는 일단 과거의 님과 관련된 어떤 사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 뭐 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 자, 그런데 그 님의 어떤 태도가 변화된 것, 자, 그 과정에서 내가 죄가 많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야. 자, 그 뒤에 보니까, 자, 그런 생각 마오라고 했어. 자, 그런 생각 마오라는 말은,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이거든. 근데 요 부분만 지금 감녀가 을려의 말을 듣고 위로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위로하는 부분이야. 자, 그랬더니 그 뒤에 다시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맺힌 일이 있다. 내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맺힌 것은 이 감녀가 아닌 을려겠지. 자, 그러면 이건 지금 한 행 안에, 이 행 안에 지금 감녀의 바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을려의 바라도 나온 거야. 그래서 한 행 안에 지금 감녀, 을려의 모든 발화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문맥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은 을려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자, 그리고 맺힌 일이 있다라는 말은 감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내용상으로는 감녀가 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맺힌 일이 지금 어떤 내용의 흐름상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건데,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행 속에 지금 뭐가 되냐면 감녀와 을려의 어떤 발화가 다 드러나고 있다. 자, 요 문장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님을 매셔 있어. 자,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자, 내가 님을 모시고 있어 봐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자,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날이 몇 날인고. 자, 이 물 같은 얼굴이란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어떤 과거의 사람들은 그랬나 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투명하니까 색깔이 없는데, 이 물의 어떤 깨끗한 속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물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들이, 관습적인 표현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물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하얀색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모습이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자, 그리고 그렇다고 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청순해 보이고 외모가 깨끗해 보이고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좀 피부가 하얀 사람들 보면 좀 약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도 좀 있거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내가 무슨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어떤 사고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관습화된 표현으로 드러나는 게 이 물 같은 얼굴이란 말이야. 피부 자체가 하얀 사람들, 자, 그런 것들을 좀 연상시켜서 좀 연약한 모습,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물 같은 얼굴이란 말이 좀 연약하다, 이런 의미거든. 자, 근데 고전에서 이 물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하얀색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그렇게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되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좀 연약한 모습인데 편하실 날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장에 춘한. 자, 이게 봄에 느끼는 한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꽃샘추위 정도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고열. 자, 이거는 무더위, 무더운 여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일은 가을날. 그 다음에 동천은 겨울하늘. 자, 그러니까 춘한 고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어떻게 지내십니까? 또 누가 모시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고. 자, 죽조반 조성매. 자, 이거는 뭐 내신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어휘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 뜻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죽조반이나 조성매, 이것들은 전부 다 먹는 것들이거든. 이렇게 먹는 것들을 옛날과 같이 잘 드시고 계십니까?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봤지만 물 같은 얼굴에 편하실 날이 몇 날인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잠은 어찌 주무십니까까지가 님을 향하는 화자의 걱정인 거야. 자, 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님을 걱정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맺힌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예전에 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님과 관련된 것들을 잘 아는데, 자, 님이 편하신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드시는지, 잘 주무시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보면, 자,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라고 있거든. 자, 님다이 할 때 다이라는 말은 어디 어디 쪽이라고 하는 방향과 관련된 거야. 자, 님 쪽의 소식을 내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싶었어. 근데 오늘도 거의로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알지 못한 채 거의 다 지나갔구나. 이런 말이야. 자, 내일이면 사람이 올까?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툭 튀어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소식을 들고 올 사람이 있을까? 내일은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들고 올까? 이런 의미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이 올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소식을 알고 싶은 소망인 거고. 자, 그래서 내 마음 둘 데 없어 어디로 가잔 말이냐. 자, 지금 어떤 소식도 궁금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뭐 상실감, 방향을 알 수도 없는 방향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작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 이 산에 왜 올라갈까? 갑작스럽게 뭐 시간대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행위도 어떠한 방식이든 님과 관련된 어떤 소식을 알고 싶은 어떤 그런 행위라고 봐야 될 거고, 조금이나마 님을 향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고 싶은 거겠지. 자, 그래서 작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그런데 올라갔더니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라고 했어.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님 소식 내지는 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님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올라갔더니, 자, 구름이 잔뜩 껴있고 그리고 안개가 서려져 있는 거야. 자, 근데 너희도 잘 알겠지만 이 구름이라든가 안개라고 하는 이 속성은 뭔가 시야를 뭔가 깨끗하거나 선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뿌옇고 그 시야를 더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님 쪽을 바라보고 싶고 님에 대한 소식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잔뜩 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때문에 뭔가 방해를 받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밑에 문장들이 나온 건데, 자,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자, 그러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건 1월인 것 같아. 자, 그럼 1월은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1월이 아니라 그 1월은 지금 님일 건데, 자, 님으로 상징되는 1월이 보고 싶어 올라갔더니, 자, 산천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산천이 왜 어두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안개가 끼고 이렇게 구름이 잔뜩 껴 있으니까 산천이 어두워진 거고, 그렇게 구름과 안개가 해를 가리고 있으니까, 해나 달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어둡다는 표현을 썼겠지. 자,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지금 봤지만 이때 구름이라든가 내지는 안개라는 요 측면은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지금 내가 보고 싶었던 그 광경을 못 보게 만드는 방해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이어서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어두워졌으니 지척도 몰라. 가까운 곳도 못 보겠어. 자, 그런데 천리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그러면 천리를 바라보고 싶었던 건데 이때 천리라고 하는 건 우리 거리 개념이잖아. 그러면 님과 나 사이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느끼는 어떤 심적인 거리. 자, 이것이 천리처럼 느껴져. 그런데 그렇게 천리나 떨어져 있는 그 님을 산에 올라가서라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잔뜩 껴서 나를 그렇게 못 보게 만들었다. 방해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어떤 낙심이 더 클 것 같아. 그지? 실망이라든가 어떤 안타까움이 더 클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자, 차라리 물가에나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백길을 보는 행위도 뚝 떨어지고 뭔가 뜬금맞은 어떤 행위라고 보면 안 될 거고, 아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행위와 같은 맥락의 행위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나 안개 방해를 받아서 못 봤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백길이나 가보자. 그러면 거기서는 님을 좀 느낄 수 있을지, 님의 소식을 알 수 있을지, 그렇게 가보자라고 갔는데 거기서도 바람도 불고 거기서 물결이 또 어수선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산에 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방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백길이나 가보자 했더니 그 백길 속에는 바람과 물결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지금 뭐가 됐냐면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라고 했는데 지금 물가에 갔더니 사공이 없이 그렇게 빈배만 걸려있는 모습을 본 거야. 그러면 이 빈배를 보는 순간 아, 저기 빈배가 있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내 모습 같을 거고, 자, 그리고 어떤 자신의 외로움이라든가 그리워하는 그 감정들이 더 일어나겠지. 자,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사물일 뿐인데 시적 화자와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문학적 개념으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거든. 자, 그래서 지금 이 빈배는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에 오르는 행위나 백길에 가는 행위는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님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님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하는 행위였는데 지금 갔더니 구름과 안개, 그 다음에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방해를 받았다. 그런 장애물들에서 방해를 받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자, 님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그랬어. 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알고 싶었고, 자, 뭐 산에 올라가든 백길에 가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님의 흔적이나 내지는 님의 어떤 소식을 좀 찾고 싶었는데 지금 뭐 너희가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무런 흔적도, 방해만 받고 어떤 흔적이라든가 어떤 소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님 쪽의 소식이 더 멀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아득함을 느꼈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실망감이겠지. 자, 그래서
모천 찬자리에 밤중쯤 돌아온 거야. 이 모천 찬자리라고 하는 게 화자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건데 그 공간에 그렇게 뭐 산에도 올라가고 백길도 가보고 하다가 그렇게 밤중쯤, 밤 늦은 시간쯤 돌아오니 반벽 청등을 걸어놨었나 봐. 근데 그 걸어놨던 반벽 청등이 누굴 위해 밝아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굴 위해서 밝아져 있는지 알고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원가 할 때 내가 관습적인 표현으로서 이 등에 관련된 설명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등을 건다라는 행위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행위였다고 했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등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 이런 것들이 전제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관습화된 표현이다라고 너희들한테 설명했었거든. 자, 같은 맥락의 어떤 시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고전의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어떤 깊이, 받아들이는 어떤 이해 폭이 좀 넓어지는 거야. 자, 반벽 청등이 누굴 위해 밝아져 있느냐. 자, 지금 나는 등을 걸었거든.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님이지. 자, 그렇게 등을 걸어놓고 누굴 위해서 그렇게 밝아져 있느냐 이렇게 혼잣말하듯이 얘기를 하고 나서 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르고 내리고 자,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해 뜨다라는 말은 뭐 헤맸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바자니니라는 말은 뭐 배회했다 내지 뭐 방황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요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 화자의 하루였잖아. 자, 산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백길도 가보고 거기서 또 헤매고 또 그러면서도 또 방황하고 배회하고 자, 이런다고 힘을 잔뜩 썼더니 자, 적은덧 역진했대. 자, 역진이라는 것은 힘을 다했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잠깐 잠이 든 거야. 풋잠에 잠깐 들었더니 자,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봤대. 자,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장치도 지난번에 내가 규원가 수업하면서 또 한 번 했었는데 내가 이 고전 문학, 고전 시가든 고전 산문이든 간에 이 꿈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내가 왜 사용하냐면 어떤 현실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의 어떤 욕망이 연결되지 않을 때, 실현되지 않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꿈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하고 내지는 그 어떤 꿈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꿈이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보면 이때 꿈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욕망은 님을 그렇게 그리워했었던 거잖아. 어떤 님의 소식이라든가 님의 흔적을 찾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그리워하는 내 정성이 지극해서인지 꿈에 님을 만난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비교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규원가는 꿈에서 좀 만나보고 싶어서 잠이 들었는데 방해물들 때문에 잠이 깨버렸잖아. 만나지 못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 화자는 님을 만났대 꿈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실현이 된 거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맥락의 소망이 어떤 욕망이 실현이 된 건데 꿈에 님을 만났대. 자, 그런데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어져 있는 거야. 자, 옷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 상태였는데 이 상태가 지금 내가 꿈에서 본 모습은 반이나 늙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자, 그렇게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님이 뭔가 부정적인 어떤 상태로 꿈속에 나타나니까 마음이 아팠겠지. 자, 그래서 마음속에 먹은 말씀들을, 마음에 먹은 말들을 자, 슬카장이라는 것은 실컷이란 말인데 실컷 삽자하니. 이 삽다라는 말은 뭐 알리다, 아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복받쳐 오르는 어떤 감정과 바탕으로 어떤 그런 말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말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눈물이 바라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다. 자, 내가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말들이 있었고 그 말들을 실컷 내가 알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자, 그리고 목이 메는 거야. 자, 너희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목이 메이면 그 할 말 다 못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소망대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말들을 모두 다 실컷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계기들이지. 자, 근데 그 상황에 하필이면 또 방정맞게, 오전대이란 말은 방정맞게란 말인데 개성, 닭개자의 소리성자니까 닭이 울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잠이 깨버렸네. 자, 잠이 어찌 이렇게 깼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잠이 깨버린 거야. 그렇게 지극정성이 다해져서 꿈에 잠깐 님을 받고 님에게 뭔가 마음속에 어떤 먹었던 말들을 다 지금 아낌없이 말을 다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서 못하는 찰나에 지금 소리까지 이렇게 닭소리까지 나는 바람에 지금 잠을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공감을 좀 해본다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말이겠지. 자, 호사라구나. 이 님이 어디 간고라고 했어. 님은 온 적이 없어. 그래서 간 것도 아닌데 지금 꿈에서 님을 만났는데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님이 어디 간고. 자, 그래서 결해. 자, 결해라는 말은 깬 김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잠이 깬 김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해 보려고 했는데 너희 같으면 잠이 오겠니? 우리가 이런 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 꾼 꿈만 못 하잖아. 우리가 봐서 자신의 어떤 마음속의 욕망을 모두 꿈속에 다 실현했다면 그래도 꿈에서나마 이렇게 실현했다라고 하는 후련함이라도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봤지만 내 마음속의 어떤 소망을 다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방해를 받고 잠을 깨버린 거야. 자, 그러면 꿈에서라도 그래도 얼굴이라도 잠깐 봤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만한 그런 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마음도 뒤숭숭할 거고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또 어떤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 다시 누워서 잠도 안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봤어.
자, 창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더니 자,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좇을 뿐이로구나.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어여쁜이란 말은 자, 의미가 전성이 돼서 오늘날은 예쁘다라는 말로 쓰이지만 이 어여쁘다가 과거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뭐 측은하다,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거든. 자, 그러면 어여쁜 그림자.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를 만들 만한 또 다른 대상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없잖아. 지금 자다 일어나서 창을 열고 바라보는 거고 지금 거기에 그림자가 생겼다면 그 그림자는 자신의 그림자겠지. 자, 그러면 이때 어여쁘다라는 말에 이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그 그림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자의 주인이 자기거든.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연민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소망이 가득했는데 방해를 받아 보지도 못했고 그러면 꿈속에 그나마 잠시 봤는데 또 꿈이 어떤 방해를 받아 깼고 그런 상황이 허탈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봐도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 자, 요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건데 자, 차라리 쓰여디어라고 했거든. 자, 차라리 쓰여디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라는 말이야. 자,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되고 싶다라고 했어. 내가 나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어. 자, 그래서 나궐이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고 싶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죽어서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런 거야. 살아서는 내가 님을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서라도 달이 되어서라도 내가 님 계신 창을 비추고 싶다는 거야. 저 멀리서 비추고 싶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현실 속에서 살아서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 차라리 죽어서라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적인 것으로 보면 좀 비극적이야. 죽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좀 비극적이지만 그래도 죽어서라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 님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초월의식,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초월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나궐이 돼서 님 계신 창을 이렇게 비추고 싶어. 자, 그랬더니 대뜸 각신님 이렇게 말을 나왔어. 지금 여기서 부르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화자가 동일한 화자가 아니잖아. 자, 그럼 이때 각신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등장하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을려에 대한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각신님하고 지금 감녀가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자, 감녀의 제안이 나오는데 각신님 달 말고 자, 그 나궐 말고 구준비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썼어. 자, 그러면 나궐과 구준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할 건데 자, 나궐의 이미지는 달이니까 그렇잖아. 저 멀리서 가만히 비추기만 하는 거야. 자, 근데 구준비는 눈물을 연상시키는 어떤 비의 이미지고 그리고 내려서 님의 옷이나 님의 피부에 묻을 수 있는 거잖아. 자,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구준비인 거야. 그래서 감녀가 을려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나궐 되지 마시고 구준비가 되세요라는 말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이 나궐과 구준비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궐은 저 멀리서 비추기만 하는 거니까 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느낌을 좀 준 거야. 자, 그래서 이 감녀가 제안을 한 건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저 멀리서 비추기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비가 되어서 구준비가 되어서 가까이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더 표출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성을 띠고 있는 구준비를 제안한 거지. 자, 그런데 뭐 감녀는 을려는 어떻게 무엇을 얘기했다. 자, 을려 같은 경우는 낙어를 얘기하고 감녀는 지금 여기서 구준비를 얘기했다고 해서 각각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작품의 작가는 정철인데 정철이 지금 두 명의 화자를 내세웠잖아. 근데 두 명의 화자는 둘 다 이 작가인 정철의 분신이거든. 자, 그러니까 저 멀리서 비추는 낙월 같은 존재도 되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서 때로는 가까이 가서 묻어 자신의 어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싶은 그런 비도 되고 싶은 거야. 그 두 가지의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서 감녀 을려라고 하는 화자를 설정해 놓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뭐는 맞고 뭐는 틀렸고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가 뭐보다 낫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다 저 멀리서 비추는 존재도 되고 싶고 가까이 가서 묻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도 되고 싶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이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만 살아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죽어서라도 좀 비극적이긴 하지만 죽어서라도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초월의식이 담긴 문장이었고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었다. 자,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외적 증거인 보기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원래는 감녀와 을려라고 하는 두 명의 화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 뭐가 됐냐면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으로 잡아야 돼. 자, 그런데 초반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감녀라고 하는 화자는 내용상 중요한 화자가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하는 화자니까 자, 감녀는 좀 배제를 하고 중심하자는 을려를 중심으로 작품을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 표면적 화자를 을려로 보면 나라고 하는 표면적인 화자로 등장을 했어. 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님과 지금 이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이 반응에 대한 정보는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자, 그리움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자, 그랬기 때문에 님의 소식을 그렇게나 궁금해하고 했겠지. 자, 그런데 님의 소식을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느끼는 어떤 허탈감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게 아득함이라고 나왔었지. 허탈감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뭐 슬프고
자, 님과 이별해서 슬프고 안타깝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지.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나걸이 되어서든 아니면 구준비가 되어서든 님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의식. 자, 다소 그것이 죽어야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망의식을 드러내면서 그 님에 대한 사랑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뻔한 주제야.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뭐 교원과 정리할 때도 그랬지만 자,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 그 다음에 슬픔, 안타까움. 그렇지만 죽어서라도 나걸과 구준비가 되어 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외적 증거인 보기가 없이 이 작품의 주제를 읽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정리할 만한 요소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강조를 했었지만 자, 감녀와 을려라고 하는 편의상에 감녀 을려라고 불리는 그 두 명의 화자를 설정해 놓고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요 정도는 일단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적 상관물. 이 객관적 상관물에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전에 내가 객관적 상관물에 제일 처음에 뭘 얘기했었냐면 빈배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서 빈배가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걸이 되고 싶었잖아. 달을 보니까 그 달처럼 저 멀리서 님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럼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니까 객관적 상관물을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구준비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구준비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시상 전개를 하고 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우리가 대화체 형식에 관련해서 이 감녀 을려 중에서 감녀의 기능도 표현상의 특징에서 좀 중요하고 자, 기능상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걸이라든가 구준비 이 두 가지는 둘 다 소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다소의 소극성, 다소의 어떤 적극성 이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표현들이 있지만 뭐 그것들은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 다 언급을 했으니까 자, 표현상의 특징에서 머릿속에 좀 남겨야 되는 건 이 정도 남기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항상 늘 같은 과정에서 확인하는 이 보기에 대한 판단인데, 자, 이 보기에 대한 독해가 선행되었다면 작품이 얼마나 더 수월했을까?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너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한번 읽어보면, 자, 이별 시가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작품에서, 자, 화자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자,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과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 있다. 그 원인 자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 상태에 있대. 자, 이를 극복하지 않은 채 삶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전신 모티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전신 모티브가 다른 대상으로 바뀌는 거래. 자, 머릿속에 퍼뜩 들지? 자, 나걸이라든가 구준비 이런 것들 퍼뜩 들잖아. 자, 이런 모티브를 활용하는데 자, 전신의 대상은 님과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여 보다 님과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설정되기 마련이다. 자, 이 작품은 가하고 나하고 두 개와 관련해서 줬었던 복인데 자, 가는 다른 작품이고 나가 지금 이 송민곡과 관련된 거였어. 나를 보면 나에서 님과 헤어진 화자가 달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과 이를 듣는 상대, 이 감녀가 말했던 구준비가 되라고 말하는 것 이것들도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자, 모의고사에서 주어졌던 보기를 가져온 건데 이 보기 안에서도 지금 너희가 느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상황적인 정보와 이 반응과 관련된 정서 태도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 일단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 다 던져줬고 그 다음에 화자가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정서의 측면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이 분리 상태라고 하는 어떤 상황적인 거. 자, 말을 거창하게 분리 상태라고 했던 거 이건 이별의 상태인 거잖아. 자, 이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또 알려줬고 자, 그리고 님과의 공간적 격리 자, 이 어떤 이 격리라고 하는 것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황적인 정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정보 이것들이 다 같이 드러났던 거고 자, 그러면서 달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구준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소망.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보기가 이 작품의 상황과 정서 태도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이 전신 모티브도 마찬가지야. 전신 모티브가 이 작품에 있다라고 머릿속에 정보를 잡고 작품을 봤다면 훨씬 더 작품을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겠지. 당황하지 않고. 자,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도 머릿속에 잡고 아, 이별한 상황일 거야. 자, 그 속에서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뭔가를 소망하는 게 나올 거야. 이런 거를 지금 작품에 대한 것들을 읽기 전에 머릿속에 정보를 잡고 보면 작품이 머릿속에서 의미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겠지. 자, 그런 측면들을 너희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거야.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송민곡 작품을 마무리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현대시한 작품을 할 건데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는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대치들을 해보고 또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